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혁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씨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이른바 새바위라는 조직이 오늘 첫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친박 핵심이 당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혁신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 동작을 공천 갈등 조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하겠습니다. 노지민 PD.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일명 새바위가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당내 상설 인사검증기구 설립을 제안한 이준석 위원장이 약 2시간 반의 회의를 마치고 5가지 혁신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 당직자 도덕성 검증 방안 마련, 당천 관계에서의 당 위상 강화 방안,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실천 의지 표명, 보수 정당 이념을 지키기 위한 목표 제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 혁신안들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전 투구식 전당대회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쇄신안이면 여러 차례 들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근혜 퀴즈로 불리는 이준석 위원장을 앉혀놓고 선거 전 보여주기 혁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바로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업주부라고 밝힌 윤보현 새바위 위원도 어제 처음 동네 아줌마들에게 새누리당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왔다면서 새누리당을 바꾸지 않고는 동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단순히 국민이 돌아섰다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새바위를 띄우자 결국 윤상현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더군요. 윤 사무총장이 오늘 관련해서 삼성 얘기를 했던데 왜 한 거죠? 네, 윤상현 사무총장이 어제부터 강조해온 혁신, 모델은 삼성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회에서 윤 사무총장은 이제 새누리 이름은 혁신이 돼야 한다면서 삼성전자의 성공담을 줄줄이 열거하더니 새누리당이 삼성의 반만 닮아도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한마디로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창업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삼성전자의 절반만큼이라도 혁신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의 브랜드 가치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동안 새민연이라고 불러왔습니다만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지 말자 이런 제안을 했더군요. 네, 오늘 오전 회의에서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이 박영선 새민연 원내대표라는 표현을 쓰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은 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는 이름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민연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정치연합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씨의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성을 이완구 원내대표가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가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그 배경은 내부 계파 갈등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혁신을 내세운 그 이면에 재보선 공천 갈등이 현실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이계인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평택 을 지역의 당내 경선 대상에서 임 전 실장을 뺐습니다.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실장은 오늘 오전 경선 재심사 요청서를 냈지만 공천인은 수원 영통 출마를 권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임 전 실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부터 멀어진 친박이라고 불리는 이해훈 전 최고위원도 공천위가 울산 남구을 후보를 여론조사로 꼽겠다고 밝히자 공천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친박, 특히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윤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혁신 구호도 친박 세력의 당 주도권 지키기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하죠. 재보선 공천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보인다. 동작을 얘기입니까? 네, 서울 동작을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연합 안팎에서는 동작을 후보로 안철수계의 금태섭 대변인이 전략 공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대변인 본인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략 공천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동작을 공천 신청자 5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 공천은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했고 오영식, 강기정, 김태년, 박지원 등 민주연합 의원 31명도 동작을은 개혁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1명 의원들은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허동준 위원장이 친노계로 분류되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친문재인 대 친안철수계의 경쟁 성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거 뭐 매 시간마다 짚어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단행본 출판과 관련된 의혹 하나가 또 밝혀졌어요. 네, 김명수 후보자가 공동으로 저술한 단행본 3권 중 2권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유기용 민주연합 의원이 포착했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불법 수령, 논문 성과 가로채기에 이어 공동저서 자기 표절까지 드러나자 학계에서는 수치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준석 새바위원장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 강행을 당론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김명수 후보로 포화를 집중시켜 나머지 후보,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를 살리기 위한 전술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